죽음을 부르는 오물귀신 막돌, 잡을 수 있을까? 여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주의 고리를 끊을 자는 누구인가? 기궁. 지금부터 7화 내피셜 예측 시작합니다. 이번 내피셜은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궁의 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수살기가 뱉은 오물을 여리가 뒤집어 쓴 이후 그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숨결은 가늘어졌으며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손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번졌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이의 경계에 위태롭게 놓인 듯한 모습이었다. 강철이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여리의 미세한 떨림, 옅은 숨소리,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무겁게 피어올랐다. 그는 여리를 살려야만 했다. 그녀가 몸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궁 안에서는 혼란이 깊어지고 있었다. 중전 역시 여리와 같은 증상으로 쓰러지자 주상은 후궁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숨죽인 궁녀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데비전을 언급했다. 곧이어 주상은 분노와 의심을 품은 채 데비전을 들이닥쳤다. 데비 앞에 선 그는 예의를 차리기는커녕 날카롭게 말했다. 데빗이라면 무언가 알고 계실 터 이 일의 진실을 밝히시오. 데비는 놀라지도 않고 단단한 눈빛으로 맞섰다. 지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주상? 싸늘한 기운이 방안을 감쌌고 둘 사이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상은 이미 마음속으로 데비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그간의 수상한 움직임과 풍상과의 접촉들이 하나둘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데비는 그런 주상의 시선을 감지하며 더욱 예민하게 나를 세웠다. 신뢰의 균열은 깊어졌고 궁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풍사는 물밑에서 여리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다. 한때 무속의식을 방해하며 자신의 계획을 어그러뜨렸던 여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와 당혹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궁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풍사는 직접 발로 움직이며 그녀의 동선을 쫓았고 마침내 그 정황을 포착해 데비에게 보고했다. 그 계집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날의 무녀가 틀림없습니다. 궁 안에까지 발을 들였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데비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중전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그녀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었고 왕이 자신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지금 여리라는 존재는 계획 전체를 위협하는 불씨였다. 데비는 낮게 중얼였다. 강철이란 놈도 마찬가지다. 함께 없애야겠다. 서늘한 기운이 데비전의 공기를 감돌았다. 그 사이 강철이는 주상의 앞을 가로막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 수살기는 태중의 아기를 노린다. 내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날선 눈빛과 함께 던진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절박한 진실이었다. 주상은 강철이의 무례함에 노기를 띄었지만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밤, 홀로 남은 강철이는 깊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잠들지 못하는 여리의 옆에 앉아 가늘어진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뿐이다. 조용한 혼잣말이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 하나의 목적만 남은 사내의 결심이었다. 밤이 더욱 깊어지고 궁 안에 스민 안개는 점점 짙어졌다. 강철이는 수살기 막돌의 흔적을 쫓아 강가로 향했다. 검은 기운이 엉긴 공간.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는 마침내 막돌과 마주했다. 막돌은 끈적한 오물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강철이는 그 앞에 선 순간 여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승천 따위는 버려도 좋았다. 막돌의 기운은 강가를 휘젓는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바닥 가득 끈적한 오물을 내뿜었다. 그 속에서 벌어진 싸움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이내 대지를 울릴 듯한 괴성과 함께 터졌다. 강철이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으나 곧 날렵하게 몸을 낮췄다. 막돌의 오물이 뿌려진 땅이 벌겋게 타올랐다. 그 안에 담긴 도끼와 원혼의 잔재가 허공을 찢듯 튀어올랐고 강철이는 손끝에 힘을 주었다. 천년을 버텨온 그의 기운이 잠시 발현되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이무기의 힘은 아니었다. 억제된 에너지 속에서 그는 계산된 공격을 이어갔다. 땅을 울리는 막돌의 비명과 함께 강철이는 허공을 가르며 움직였다. 그의 기운이 막돌의 몸을 휘감았고 번뜩이는 청색 파장이 오물 속을 갈라내며 중심을 꿰뚫었다.
막돌은 물러섰고 안개처럼 퍼졌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강철이는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미 사라지는 막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여전히 살아있으리라 믿는 열이였다. 이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열이에게 되돌아가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직 이무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탈척기와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그는 그 힘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 순간 강철이의 눈앞을 스친 건 열이의 마지막 숨결 같던 목소리였다. 그가 되뇌었다. 기다려. 꼭 돌아갈게. 같은 시각 열이는 깊은 혼란 속에 있었다. 몸 안을 휘젓는 차가운 기운, 그리고 스멀스멀 퍼지는 의식의 희미함. 그러나 그 속에서 그녀는 강철이를 떠올렸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그 존재. 그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의 숨결은 깊어졌고 손끝에는 미세한 온기가 스몄다. 강철이는 조심스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고 손끝에서 번지는 빛이 남은 저주의 기운을 밀어냈다. 그 옆에서 그는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다시 눈을 뜰 때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처럼.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이무기의 본능이 아니었다. 열이는 그의 몸신이기 이전에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강철이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한편 궁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풍사는 수기의 잔재를 추적해 열이의 위치를 찾아내려 했고 대비는 궁녀들을 통해 강철이와 열이의 흔적을 캐내려 했다. 그러나 왕은 대비의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고 은밀히 궁녀들을 통해 대비전과 풍산의 접촉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궁궐은 숨죽인 전쟁터였다. 누군가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열이와 강철이가 있었다. 새벽녘 열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강철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눈을 마주친 순간 열이는 알 수 있었다. 이 존재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단지 자신을 지키려 하는 한 존재였다. 강철이 또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보다 이제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빛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새벽,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눈을 마주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분명한 약속이 깃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함께 싸우겠다고, 그리고 어떤 어둠이 오더라도 지켜내겠다고. 그 순간 강철이는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러 사건을 통해 강철이는 점점 더 열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곧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다다릅니다. 이번엔 열이와 강철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피셜을 풀어봤어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